예, 김태식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바놀 아톨 대극장 1층 로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잠시 뒤인 3시부터 2층 대극장에서 포천 석탄발전소 반대 설명회가 주민들에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가 우리 시민 한 분을 모시고 석탄발전소가 왜 포천에 들어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저는 포천 신읍동에 사는 이범희라고 합니다. 네. 신읍동에 사시는군요. 예. 네. 오늘 석탄 발전소 저지를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네, 근데 석탄 발전소가 과연 얼마나 안 좋은가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주위에서 방송에서도 보는 것도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포천에는 굉장히 그 환경이 깨끗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미 발전소라는 게 2개가 들어섰는데, 더군다나 석탄을 원료로 하는 이 발전소는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루에 석탄을 싣고 오는 차량이 담보 트럭으로다가 200여 대가 온다고 하니까, 하루에요?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한테도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대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아마 이거는 석탄 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석탄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또 어떠한 일이 또 발생이 되나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라는 게 들어서게 되면은 우선 석탄 발전소 내에서 뿜어지는 미세먼지가 가장 그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 이 청정 도시가 이 포천 시민이 그 청정 도시를 아주 미세먼지에 가득한 그런 도시에서 살게 돼서 포천 시민이 아마 다른 데로 떠나는 그런 현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에 200여 대가 담프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은 교통 문제도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차량이 그 200여 대라고 하는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도 또 미세먼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다가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이 똘똘 뭉쳐서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주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포천 시민이 석탄 발전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널리 좀 알리셔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반대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나머지 포천의 이 청정 지역을 그나마라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잠시 뒤에 바로 석탄발전소 저지 설명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 발전소 들어오기 전에 때는 여기 지금 철탑 선대도 바다였어. 물 들어왔어. 요 넘어도 1000m 넘어가면 또 저기 암 환자도 23명인가 얼마인데 간 사람이 12인가 얼마 지금 신흥 앓는 사람도 10명 없대요. 그래서 24명. 생명권을 유지해야 땅도 지져오고 돈도 지져오죠. 네, 초미세먼지는 황사만큼 우리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미세먼지는 어디서 날아올까요? 대부분 중국에서 오는 줄로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미세먼지의 절반은 국내에서 배출되고 있고 그 가운데 상당량은 석탄 화력 발전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 머리카락 20분의 1도 되지 않는 크기로 몸속 깊숙이 파고들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그동안 주로 중국에서만 날아오는 것으로 알려진 이 초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다양한 시설 가운데 그린피스가 특히 지목한 건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연기에 섞여 공기 중으로 나올 뿐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들어지는 2차 초미세먼지도 많아 발전소 운영을 멈추지 않고선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린피스가 최근 미국 하버드대의 대기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초미세먼지를 분석해보니 해마다 많게는 1,600여 명이 빨리 숨지는 악영향을 일으킨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South Korea specifically, exposure to PM2.5 contributes to all of the 4 leading causes of death in the country. Those are cancers, stroke, ischemic heart disease, and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그린피스는 이미 석탄 발전소 폐쇄에 나선 미국, 유럽과는 반대로 석탄 화력 발전량을 2배로 늘린다는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꼬집었습니다. 한국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증설 계획을 제고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인근의 화력발전소에서 나라온 석탄재 때문에 1년 내내 창문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는 질병에 대한 걱정도 높지만 20년 넘게 변변한 대책이나 보상도 없어 속만 태울 뿐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앞둔 배추 밑동마다 까만 먼지가 박혀 있습니다.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날아온 석탄재가 쌓인 겁니다. 호박이나 이런 거 심으면 이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문제 나오는데 이런 방법이 없잖아요. 창틀이나 마당 곳곳에도 석탄재가 까맣게 내려앉았습니다. 20여 년 전 마을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뒤부터 주민들은 창문도 마음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다 어렵지 않아요. 창문을 못 열고 삽니까? 빨래도 밖에다 못 말리고 항상 안에서 말려야 되고.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주민도 부쩍 늘었습니다. 100명 남짓한 주민 가운데 최근 들어 7명이 암으로 숨지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질병에 대한 공포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다 죽으시게 그만 안 들어가시. 왜 딴 데는 암만 나오는데 이들에만 이렇게 생겼냐? 수십 년 동안 쌓인 피해는 대부분이 60, 70대인 주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겠다며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설 정도입니다. 쾌적한 마을로 남은 여생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주를 원해서 작년 2009년부터 타항세를 내고. 하지만 발전소 측은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며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탐사 플러스는 우리나라 대기지를 연구하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죠. 보도 이후에 반향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죠. 연구진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꼽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그린피스와 함께 전 세계 국가들의 석탄 화력 발전소 밀집도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 전 세계에서도 대만에 이어서 2번째였습니다. 국토 면적에 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설비 용량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하버드대 데니얼 제이콥 교수팀이 작년에 우리나라의 석탄 화력 발전소 배출 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한 해에 1,600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화력 발전소 주변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수도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심각한 피해를 수도권 주민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서울로 날아 들어오는 화력 발전소발 미세먼지의 시태, 정재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의 움직임을 분석한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바람의 움직임 등을 반영한 겁니다. 5월부터 점차 초미세먼지가 수도권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붉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보시면은 서울 지역에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6월 7일과 15일경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분이 초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바람의 방향 때문에 6월과 7월에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남북 태평양 쪽에 강한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서풍 내지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5월에 수도권 미세먼지가 극심했는데 2013년에도 역시 5월부터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가 서울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는 전국에 53기, 이 중 상당수가 충청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때문에 상당량의 화력발전소 미세먼지가 남풍을 타고 서울까지 오는 겁니다. 특히 여름철에 수도권에 영향이 큰 이유는 발전량과 기온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발전량이 많아지게 되면요, 수도권 쪽에서 발전소 당연히 배출량이 많아지게 되고요. 워낙 이제 온도가 더 높고 햇볕의 방향도 높기 때문에 광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 개수상황 물질이 초미세먼지나 오존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화력발전소 20기를 더 지을 계획입니다. 액화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에 비해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이지만 20기를 새로 지을 경우 다른 미세먼지 대책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화력발전소 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전탑에 들어서 있는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암 발병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 발전소로 인한 건강 문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평가를 한 보고서를 입수했는데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비소 등이 이상 수치로 검출됐습니다. 취재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 도로산미 주민 신현권 씨의 집 외벽이 석탄재로 검게 변했습니다. 쌓였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쌓였어요? 신 씨가 키운 농산물과 음식도 마찬가지. 인근 주민들은 석탄재의 원인으로 화력 발전소를 꼽습니다. 암 투병이나 사망한 사람이 한 4명 이상 되고, 그러니까 발전소로 인해서 식다고 어마어마하게. 지난 3월 충청남도와 단국대 의료진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 만든 보고서입니다. 일반 지역 주민들에 비해 발전소 주민들에게 카드뮴 같은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경우 이상 수치인 그램당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된 사람이 19명으로 모두 발전소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대조 지역이었던 그 청양군에 비해서는 거의 그 수배,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전문가들은 정밀 환경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지만 주민들은 중금속 위험성에 대해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탄광이 돼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니라고 그래. JTBC 윤세민입니다. 석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석탄의 별명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소리 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 침묵의 살인자가 도대체 포천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포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자산업단지 조감도를 보시겠습니다. 신북면 10평리에 있습니다. 15만 평 규모입니다. 여기 있는 조감도를 보니까 상당히 좀 깨끗하잖아요. 첨단 시설처럼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 포천시에 좋아지는 시설이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 조감도는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역사가 있죠. 한세민들께서 1970년대 초반서부터 정착해서 1990년대 중반까지 축사 등을 개조해 무허가 염색 공장을 운영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됐던 거죠. 근데 지금 방금 무허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런 공장 같은 것들이 무허가로 운영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환경행정의 개념이 크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행정력이 닿지 않아 대기오염물 배출과 폐수 방류를 방치했고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지역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30년 넘게 지금 포천시 공무원들은 뭘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이런 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당연히 직무유기 맞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더 이상 불법을 방조할 수 없어서 산업단지를 양성화 혹은 재정비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대표님 듣기로는 지금 이 장자산단에 들어서는 공장들이 염색 공장이나 피혁 가공 공장들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단지에 염색 공장들만 대거 입주한다는 것은 반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깨끗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대기업 연구단지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굴뚝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굴뚝산업 유치하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 좋을 수 있나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애당초 염색 가공 업체들 이런 업종들이 없어야 좋죠. 기술이 발전해서 섬유염색 부분이나 피혁 가공 공장 같은 업종들과 피혁 가공 공장 같은 업종들이 예전보다는 덜 오염시킨다고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다른 산업들과 비교해서 오염물 배출이 가장 극심한 업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신평공단의 21개 업체, 양문공단의 30개 업체, 거의 다 염색 가공 공장들인데 15만 평 거대한 산업단지에 또 71여 개의 염색 공장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더욱이 염색 가공업체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정말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화공약품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신평 1이나 양문공단 지역 주민들 오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그거 보니까 진짜. 네. 제가 얼마 전 잠깐 일이 있어서 그 지역을 지날 때면 엄청난 악취와 또 그로 인해 아주 눈이 매워가지고 잠시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포천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들을 재정비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 수가 갑자기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장들을 양성화하고 재정비만 해도 되는데 이 15만 평 부지에 100개의 공장을 만든다. 이게 양성하고 재정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좋은 사업 많잖아요. 예를 들면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이 많은데 바이오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첨단 소재 산업 뭐 이런 산업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싫어할 만한 공장들만 유치한다는 말입니다. 그 공장들을 위해서 석탄 발전소까지 만든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다들 동의하시지만 이 염색 공장들을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만든다. 이거 우리 포천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 대기환경보전법을 찾아봤는데요. 우리 인근의 남양주나 의정부 같은 곳은 즉 석탄을 포함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원천적으로 석탄 발전소 같은 것들은 들어올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대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우리 지역을 고체 연료 사용 제한 금지 지역에 포함을 시켰다고 한다면 염색 공장이나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 이런 게 애초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포천하면 광릉수목원, 산정호수, 한탄강 지질공원, 백운객, 허브아일랜드, 아트밸리 뭐 이런 거로 먹고 살자고 그렇게 떠들면서
석탄 발전소라뇨. 근데 요즘은 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부가가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이 나아가야 할 길이 공장이 많은 공장 포천입니까? 아니면 청정 포천입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 포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이라는 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죠. 천혜의 자연 환경, 첨단 이미지, 풍부한 관광자원, 아름다운 자연, 미래가 아름다운 도시, 친환경 관광. 아주 좋은 말은 다 갖다 모아놨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건이 만들어진 날짜가 정말 재밌습니다. 2014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석탄 발전소 계획은 2011년 9월입니다. 석탄 발전소 만들면서 천혜의 자연환경, 친환경 관광,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동네 경로당 다니시고 척사대회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잘 모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 고체연료 사용 금지 제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의원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양주나 그 의정부 같은 곳은 석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정부의 인구는 대략 한 43만 정도 되고요. 남양주는 한 6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석탄 발전소 같은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뭐 민원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반대로 포천은 땅덩어리는 넓은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민원도 적겠죠. 그래서 뭐 얼렁뚱땅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도 가능하겠네요.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포천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석탄도 가능한 산업군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석탄 같은 것이 포천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선거를 통해 그런 일을 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셔야죠. 누굽니까?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창수면에 이미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올 10월이면 계류리에도 화력발전소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도 신평리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오가리 병원 적출물 쓰레기 소각장, 산업, 생활 쓰레기 소각장 등 포천시의 공기를 더럽히는 온갖 시설들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포천에 이런 시설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신북에 석탄 발전소가 들어오면 보시다시피 이만큼의 피해 지역입니다. 신북을 중심으로 일동 포천까지가 직접 피해 지역이고요. 간접 피해 지역까지 보면 포천시 전역이
피해 지역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석탄발전소는 포천 시민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 환경의 원흉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 입장은 비록 석탄을 선택을 했지만 재정비를 하고 또 집중 관리를 해서 환경 오염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포천시 전체가 피해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포천시 전역이 피해 지역입니다. 다시 장자산업단지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염색을 하고 가공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입니다. 고온용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과 함께 증기, 즉 스팀이 필요합니다. 그럼 증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겠죠. 바로 보일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보일러입니다. 그 보일러를 돌리는 주 연료가 석탄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산업단지 전체에 증기를 공급을 하려고 한다면 뭐 저 정도 규모의 큰 보일러가 필요하겠네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저희 집에는 연탄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연탄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연탄 구멍을 또 이렇게 맞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시다가 보면 그 연탄가스를 잠깐 들여 마시고도 아주 콜록콜록 기침을 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왜 연탄 보일러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연탄, 즉 석탄은 우리 몸에 정말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이 석탄 발전소를 관계 기관은 집단 에너지 시설이라고 그럴듯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니 석탄을 떼니까 석탄 발전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석탄 발전소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단 에너지 시설 그러니까 뭐가 좀 좋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가 다른 건가요? 자, 집단 에너지 시설은 산업단지에 필요한 증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큰 보일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공급하고 남은 잔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남은 열을 그냥 버리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집단 에너지 시설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들어 팔고 그로 인해 돈을 버는 것이 뒤바뀌어 주목적이 되면 집단 에너지 시설이 아니고 그냥 발전소인 것입니다. 그 발전소가 석탄을 주 연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석탄 발전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석탄 발전소가 산업단지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 장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그 용량이 얼마나 용량이 큰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업체 수를 좀 보십시오. 구미산업단지와 반월산자는 업체 수가 1000여 개가 넘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포천 장자산업단지는 입주업체가 아무리 최대 계산해도 100개가 추산이 됩니다. 비율로 봤을 때 10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클까요? 하다못해 발전 용량은 구미국가산업단지보다 2배 가까이 큽니다. 왜 이렇게 클까요?
아니, 얼마 전에 견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네. 이게 뭐 GS 쪽에서 제공을 한 건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GS 발전소에 견학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시의원님들과 공무원들도 함께 다녀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원래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업이 이만큼 깨끗하다. 버스로 모셔서 오가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날따라 그쪽에서는 청소도 깨끗이 해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표를 하나 또 보고 계시는데요. 타 사업지구와 비교해 우리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사용량 또한 아주 극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좀 웃긴 부분이 있어요. 장자산업단지는 집단 에너지 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비교군이 화력발전소거든요. 네. 비교할 때는 보통 비슷한 것들끼리 비교를 하잖아요. 네. 지금 발전소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저 발전소란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당진화력발전소와 태안화력발전소는 아까 모두에도 보셨던 화면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아주 커다란 화력발전소인데 장자산업단지 사업자들 그쪽과 지금 비교하면서 양이 작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대기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다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뭐 발전소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석탄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게 되나요?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석탄을 운반해오고 떼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데 25톤 트럭 226대라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5,650톤입니다. 5,650톤 정도면 얼마인지 여러분 좀 개념이 잡히십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합운동장 가보셨죠? 거기에 보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 축구장만큼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엄청난 양의 석탄이 뭐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엄청난 양의 석탄이 들어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석탄 발전소 하면 해안가에 주변에 있잖아요. 네. 뭐 석탄 같은 걸 배로 나르기도 쉽고 미세먼지가 불어도 바람을 바다 쪽으로 따라가 버리고. 근데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 죽겠다가 난리거든요.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석탄가루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부가 오래된 화력발전소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은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보령의 화력발전소 1호기가 지어진 지 33년, 지금은 8호기까지 운영 중입니다. 발전소 주변의 마을로 가봤습니다. 하루만 안 추워도 새까만 먼지가 집안 곳곳에 쌓입니다. 주민들은 백해한 냄새 때문에 늘 머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합니다. 상무 같은 데가 저 가서 보면 새카맣네요. 너무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고. 지은 지 17년밖에 안 된 당진 화력발전소 주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수시로 날아오는 석탄가루 때문에 빨래조차 밖에 널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데려다가 온도는 여기가 새카매져가지고 그러니까 빨래도 지금 실내가 널해지고. 발전소 측은 22개 측정 장비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들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환경청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꺼져도 환경청에서 당장 그 정보는 나와요. 왜 꺼졌는지. 특히 발전소 외부에 쌓아놓은 석탄가루가 바람에 날리거나 자연 발화되면서 나오는 배출 물질은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장 저절차는 주로 수입을 하게 되고요. 저절차들이 보통은 발화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돼갖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예요. 충남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의 28%는 수도권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10개를 폐쇄하거나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 짓는 화력발전소는 첨단 환경 설비를 구축해 미세먼지 배출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SBS. 예, 시청자 여러분, 방금 전에 영상을 보셨잖아요.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 또 석탄 발전소가 저희 포천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들었는데요. 자, 방금 전에 저 안쪽에서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포천시에서 굉장히 저희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포천이 청정지역이 아닌 석탄 발전소로 문만 열면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이런 포천이 우리 후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저 또한 참 창피합니다. 자, 16만 포천 시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돈입니다. 자, 이 돈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장원 포천시장과 석탄 발전소를 추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 석탄 발전소가 좋다, 신북 면민과 포천 시민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 포천 시민들에게 이러한 친환경 마스크를, 전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죄는 언젠간 드러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방송 김태식이었습니다.